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관련된 그림인데요. 일단 회사의 연구실 내부같이 보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이 사람들이 AI를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글로벌 제약사들. 이번 시간에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미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AI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100% AI로 개발을 한 새 항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사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 ISM-0387이 전임상에서 뇌종양 암세포, 특히 교모세포종 같은 강한 암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 치료제가 정상세포는 덜 건드리고 혈액 내장벽을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사 AI 플랫폼 파마 AI를 활용해 사용해서 6개월 만에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방법으로 신약을 개발하려면 약 9억에서 26억 달러가 들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초기 단계만 해도 평균 4.5년이 걸린다. 우리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 교모세포종은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뇌종양의 12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증상이 언급이 되는데 발음장애, 보행장애, 시각장애, 감각이상,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을 이제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술 분석 기업 인투이션 랩스의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AI가 설계하거나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 173개가 현재 임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하고, 이 중 15에서 20개는 올해 안에 임상 3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 리커전은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에서 AI로 개발한 신약이 뇌혈관 기형 환자의 뇌 병변을 절반 감소시켰다는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했다고 하고요. 인실리코 메디슨은 AI 플랫폼을 활용해 46일 만에 발굴한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AI 기반 생명공학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1,700억 원에서 2035년 227억 달러, 한화로 약 3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사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일라릴리는 지난달 인실리코 메디슨과 약 4조 원 규모의 경구용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일라릴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일라릴리는 현재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AI 공동혁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슈는 지난 3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 공장을 열었다고 하고, AI로 신약을 설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제조 상업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리커전이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에서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했다는 것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미국 바이오 기업 리커전이 AI로 만든 신약이 뇌혈관 기형 치료제로서 이제 가능성을 증명한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국제 뇌졸중 학회에서 공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뇌혈관 기형은 전 세계 인구 약 0.5%에 나타나는 희소질환이라고 하고, 마땅한 치료제 갖고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네요. 임상 이상에서 고용량을 투약한 환자의 증상이 이제 50%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리커전이 했다고 합니다. 리커전은 엔비디아가 2023년 5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한 회사다라고 이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신약 개발을 비롯한 의료 AI 시장이 2024년 209억 달러에서 2029년 1,484억 달러로 연평균 48%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 LG는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연구팀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인실리코 메디슨이 46일 만에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실리코 메디스는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을 46일 만에 찾아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비용은 15만 달러에 불과했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는 이제 8년이 걸리고 이제 비용도 수백만 달러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게 AI 때문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AI 플랫폼 기술을 신약 개발에 활용하게 되면 10에서 15년 걸리는 게 3에서 4년으로 줄일 수 있고, 1조에서 2조 원 들던 개발 비용은 6천억 원으로 나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방금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표로 나온 건데요.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기존 신약 개발 방식은 10에서 15년, 개발 비용은 1조에서 2조 원이 들고, AI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3에서 4년, 그리고 6천억 원, 이렇게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앞에서 언급된 폐섬유증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폐 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을 폐섬유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신약 개발은 전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단계로 나눠지는데, AI는 전임상 단계에서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학습한 AI는 최적의 물질을 제시하고 임산전 동물 실험 등의 결과 예측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약계 관계자에 따르면 세상에 어떤 화합물이 인체의 어떤 세포나 장기에 어떤 질병 치료 효과를 가질지 찾아내는 데에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과 실험이 요구된다. 약물 가능 화학물만 약 10에 60승계라고 했고, 후보 물질 발굴과 전임상 임상 시험에만도 통상 7년 가까운 시간이 드는데, 여기 소요되는 시간을 AI가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노모 노디스크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보 노디스크는 인공지능 연구 전개 전문 비영리 기업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노보 노디스크는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식별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일라일리가 인실리코 메디슨과 4조 원 규모의 경구형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실리코 메디슨은 일라일리와 마일스톤 지급에 포함 최대 2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일라일리는 특정 선택 질환 분야에서 인실리코 메디슨이 개발한 전임상 단계의 경구용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제조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선스를 이제 부여받는다라는 이제 언급이 이제 기사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앞에서 언급된 이제 마일스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프로젝트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단계, 핵심 사건 또는 중간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이정표를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일라일리는 엔비디아 협력을 해서 AI 공동 혁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라일리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AI 팩토리 가동을 공식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신경과학, 심혈관, 대사질환, 암, 면역학 등 주요 치료 영역 전반의 혁신을 이제 가속화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AI 팩토리는 인공지능 연구의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초지능형 컴퓨팅 허브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1000개가 넘는 B300 GPU가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9000 페타플롭스 이상의 성능을 낸다고 하네요. 초당 900경의 연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1992년 릴리가 사용하던 크레이 슈퍼컴퓨터 약 700만 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로슈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 공장을 열었다 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로슈는 새로운 치료 및 진단 솔루션 개발 가속을 위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공장을 출범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블랙을 GPU 2176개 등 총 3500개 이상의 GPU를 보유해서 가장 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AI 공장이라는 용어가 자사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고성능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다음. 이제 리커전이
이제 엔비디아가 2023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커전은 엔비디아로부터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고 엔비디아는 리커전 지분의 약 4%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AI 신약 발굴을 위한 생물학 화학 기반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이제 협력하겠다, 이렇게 리커전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커전은 2023 페타바이트가 넘는 3조의 유전자 및 제재 연관성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기반 모델의 훈련에 이제 돕겠다,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는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LG AI 연구원이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 교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자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자분이 백 교수죠. 그리고 AI를 활용한 연구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와 로제타 폴드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로제타 폴드는 AI를 활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백민경 교수 연구팀과 협력을 해서 단백질 다중 상태 구조 예측 AI를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언급이 기사에서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